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할 가이스트 김탁권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트윈을 지혜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그 이사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비즈니스 전 과정에 ICT 기술을 도입해서 실제 그 회사의 업무나 생산 기술이나 제품을 가상화하고 가상 실험을 해서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정대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고자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와중에 디지털 트윈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키다, 조력자다, 중심이다, 디딤돌이다, 기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고 그로부터 지혜로운 서비스를 얻는 게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상 시스템들을 연구할 때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든 후 다시 지식 발견을 하는 그런 기납적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모델로 만들어서 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고 해석하는 연역적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결과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데이터 과학에서는 시스템을 블랙박스적으로 접근하고요. 이 시스템 과학에서는 시스템을 화이트박스로 접근을 합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데이터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뜻이고요. 화이트박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내부를 모두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을 해석할 때의 입력과 출력 범위는 데이터 모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관상 수집된 데이터만 가지고 시스템을 해석할 때보다도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과학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할 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시스템 과학에서는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데이터 부족과 도메인 지식 부족을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신뢰성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실체계와 이제 여기 보면 실체계와 연동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 활용자 입장에서 봐서 실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답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모델과 조금 다른 점은 리빙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실체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운용상 실체계와 동기에서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고 실체계 라이프사이클 전체 동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특이한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그런 연동 모드에서 동작을 하는 거로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CPS 옵티미제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AI 데이터 애널리틱스, VR, A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단지 디지털 트윈은
우측에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큰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오락이나 관광이나 교육을 위한 디지털 터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다양한 시나리오를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얻게 되면 데이터를 얻은 걸 가지고 분석, 예측,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동반하는 게 AI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하는 분야고요. 또 그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가상 체험 장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게 VR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시스템을 제어나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어나 최적화에 필요한 변수를 조절하게 되면 바로 이게 이제 사이오 피지컬 시스템이 되겠죠. 또 이 실제 시스템에다가 보다 더 이해를 돕는 정보를 붙이기 위해서 이걸 정강이라고 하죠. 정강 정보를 가지고 실제 시스템에 추가하게 되면 AR이 되겠고 AR과 VR을 써서 비현실적인 세계와 초현실적인 세계를 모두 경험하고 사는 게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이터 소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체기 원용 데이터, 그 다음에 공간 현상 정보, 그 다음에 실체기 행위 모델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실제 시스템을 복제하는데요.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형상을 복제하거나 행위를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형상 복제를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GIS라든지 BIM이라든지 3D CAD가 사용되고요. 실제의 객체들에 대한 행위 모델은 시뮬레이션 모델이나 학습된 데이터 모델 혹은 두 개를 융합한 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어떤 거냐를 예를 들려고 하면 이 세 개를 조합을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실시간 교통 정보에다가 GIS와 교통 시뮬레이션 모델을 붙인 것이 바로 교통 디지털 트윈인데 우리는 이걸 랩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메인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 복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디지털 트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실제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형상 복제는 디지털 트윈이 실체계와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 복제는 디지털 트윈이 실체계와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게 되고 세 번째 행위 복제는 디지털 트윈이 실체계와 동작 특성이 똑같도록 하기 위해서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는 겉모습에 대한 복제라고 하면 아래 부분은 본질적인 행위에 대한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싶을 때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복제하고 어느 정도 상세도로 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두 디지털 트윈 구축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뭘 할 것이냐.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피지컬 트윈, 실체계 단독으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계가 사용되는 것들에 반해서 디지털 트윈까지 실체계와 연동이 된 것을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기존 실체계에서 서비스할 수 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디지털 트윈에서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개선된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기술은 ICT 기술이지만 디지털 트윈을 이제 서비스를 주는 것은 OT 기술, 원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선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기능적으로 전혀 못 풀던 문제를 푸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하기는 했는데 더 정확성을 높이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품질 향상에 대한 게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실체계 플러스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스마트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행스럽게 스마트 시스템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과학재단에서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자동 감지, 진단, 교정, 제어. 자,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이 스마트하기 위해서는 운용이 최적화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최적화는 반드시 최적화의 지수가 정의되어야 되고 지수들은 대개 자원이나 에너지의 사용량이라든지 시간, 공간의 사용 점유량, 생산량이라든지 통과율, 성장률, 그 다음에 작업 능률, 장비 가동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적화하는 게 되고 실제 이 기능과 최적화는 서로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기능은 무조건 돼야 되고 최적화는 뭐 옵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거냐? 대상 시스템은 모든 대상 시스템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를 요약하게 되면 분석과 예측과 최적화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산업 분야나 공공, 의료, 재난, 국방 이런 분야에서 모두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트윈과 디지털 트윈의 다양한 형태의 연동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동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간단한 사례는 이런 것들입니다. 분석 예측을 위해서 연동하는 것과 고장 발견이나 고장 원인 진단, 그 다음에 제어하고 최적화에 대한 서비스들입니다. 제일 간단한 게 분석 예측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실체계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가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에 실체계와 다른 운영을 집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걸 가지고 가시화하거나 필요하다면 분석 도구를 써서 가시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고장인 경우에 발견을 위해서는 고장 상태의 데이터와 정상 상태의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하면 되겠지만 고장 원인 진단을 위해서는 고장 상태의 데이터에다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고장 상태의 데이터가 나오도록 강제로 고장을 낸 상태에서 데이터를 발생해서 비교함으로써 고장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어인 경우에는 실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데이터를 센싱하거나 필요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예측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제어나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제어가 되겠고 이 경우는 대개 GPS 시스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제일 간단히는 피지컬 트윈에 바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뒤에는 엣지에서 디지털 트윈을 실제 활용하거나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구축이나 운영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한 리얼타임이 요구되는 그러한 서비스 제어 시스템인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지컬 트윈에 바로 붙어 있어야 되지만 실제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좀 농통으로 수집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원하는 것인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은 에지 컴퓨팅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 형태로서는 이 장비의 이력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요. 동일한 장비나 동일한 장비가 아니면 유사한 장비에 전 수명 주기 동안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현재 상태를 쫙 주면 나머지 시간이 얼마쯤 있으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로 우리의 그 학술적인 용어는 잔존 유효 수명이라고 합니다. Remain Useful Life라고 하고요. 실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가지고 우리는 적정된 값들을 클라우드에서 모아서 저들을 평균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이런 모양의 수명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슬라이드에 있는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성능이 빨간 선이 됐을 때 우리가 시스템이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서부터 수명 종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느냐 하는 게 잔존 유효 수명입니다. 시스템의 헬스 사이언스에서는 이 시스템 대상이 사람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해가지고 이런 모델에 넣으면 여러분이 현재 딱 주면 이 사람 언제 죽겠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 공학적으로는 이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나 예지 정비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꺾이는 점이 어디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꺾이고 나서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기울기로 직선이 될 수 있고 곡선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력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력 데이터 없이는 이론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정확한 잔존 수명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없겠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질서부터 폐기될 때까지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의 사례로는 피지컬 트윈과 디지털 트윈 페어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M2M이나 IoT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할 때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피지컬 트윈, 디지털 트윈의 페어가 어떤 경우는 운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차량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주행이나 운영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피지컬 트윈을 운전자의 디지털 트윈이 실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들이 디지털 트윈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연결망의 역할은 피지컬 트윈 자신의 주변이나 원거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자기 주변이나 원거리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트윈이 페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M2M망으로 연결이 돼서 현재 위치에서 자율주행 같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볼 수 있는 거리보다도 훨씬 먼 눈 밖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가 공유돼서 군집 주행을 하거나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림과 같은 환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분석, 예측, 최적화, 고장 진단 이거를 조금 다른 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은 분석이나 예측이나 고장 진단인데요.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무엇을 알고 싶은 게 분석이고요. 어떻게를 가지고 시스템을 보는 게 예측이고 왜라고 하는 게 답이 나와야지 최적화나 고장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지 수준을 무엇을 아는 것을 정보라고 하고 어떻게를 지식, 왜를 지혜라고 러셀 교수가 정의했고요. 우리는 서비스를 분석이라고 하면 정보 서비스, 예측이라고 하면 지식 서비스, 그 다음에 최적화나 고장 진단은 지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사실에 대한 참 거짓의 판단력으로 이야기하고요. 지혜를 아이디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걸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철학에서 지식과 지혜의 구별 방법인데요. 공학에서는 무엇,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이 IoT 데이터라든지 형상정보 모델 등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기존에 잘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객체 행위 모델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데 조금 복잡한 게 대상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데이터 모델은 문제와 답을 기억시킨다고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 모델은 문제 푸는 공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왼쪽 경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오른쪽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우면데요. 실제 왼쪽이 하는 기계와 오른쪽에 한 사람의 모델링 능력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수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대상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 이 X하고 Y하고 G가 있는데 실제 시스템의 모델은 G하고 X는 X 이퀄 2G 플러스 4 이런 관계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이건 어떻게 해도 괜찮고요. Y는 4G 플러스 11 이런 식으로 모듈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X와 Y는 그림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있는 G와 X, G와 Y를 가지고 Y하고 X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런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Y 이퀄 2X 플러스 3.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Y 이퀄 2X 플러스 3이라는 걸 전혀 모르지만 실제 난리지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블랙박스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X하고 Y만 수집을 했어요. X, Y. 수집해가 뭐 하느냐. 이거를 갖고 분석을 하면 일단 되고요.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X가 뭐일 때 Y 뭐를 수집된 데이터 외에도 그 중간값 정도로 예측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기계학습을 해야 됩니다. X, Y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해보니까 2X 플러스 3이 나왔다고 합시다. 실제 앞에 소거를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예측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X가 1일 때 Y가 5고 X가 0일 때 Y가 3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어라든지 우리가 고장 진단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제어인 경우에는 원하는 Y 값을 얻으려면 X 값을 바꾸면 되느냐 하는 게 제어에 대한 겁니다.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진단은 이거죠. Y가 정상값이 10인데 Y가 5 나오면 X 때문에 그런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분석이나 예측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여기 보니까 이거 보세요. Y를 얼마를 얻으려면 X를 바꾸면 되느냐고 했는데 이 방정식에서는 Y 값을 알면 X 값을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X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X 값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죠. 누가 바꿉니까? G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G가 X도 바꾸고 Y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또 고장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G가 잘못돼 가지고 모듈 2가 고장 나서 Y 값이 이상하게 나오지 X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봐서 Y 이퀄 2X 플러스 3과 이 실제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데이터 모델의 서비스 수준은 분석하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제어라든지 고장 진단 최적화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 조금 예를 들게 되면요. 대상 시스템 중에 G를 과거 50년 동안 겨울 날씨 중 기온이 마이너스 5도 이하인 날짜의 수를 G로 하고요. 이 X를 호빵 판매량으로 하고 Y를 화재 피해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호빵과 화재 피해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호빵 판매량 X가 늘어나면 화재 피해 Y가 늘어나죠. 데이터 해석은.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실제 이걸 가지고 소방정책을 세울 때 화재 피해를 최적화시킨다. 최소화하려면 호빵 팔지 말라는 거죠. 이 그림은. 이 말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하는 고장 원인 진단이나 최적화에서는 이런 데이터 모델은 사용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명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고요. 더 어려운 질문은 인과관계를 알면 최적화가 항상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변수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이그젬플에서는 마이너스 5도보다도
더 추운 날짜 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스템 최적화를 할 때 최적화 지수에 관계되는 변수가 식별되고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다 있다고 하더라도 최적화에 그 데이터를 바꿀 수 있냐 없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필수라는 겁니다. 최적화에 혹은 제어에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았다.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최적화를 바로 할 수 있느냐? 답은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왜? 바꿀 수 있는 변수 값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변수 값을 못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석하고 예측의 범위에 대한 건데요. 실제 이 경험에서 우리가 오는 것만 가지고 IoT에서 데이터나 이벤트를 수집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가상적으로 운용해서 하는 경우는 왼쪽 경우는 경험에 대한 것만 알 수가 있지만 오른쪽 경우는 경험하고 플러스 내가 필요한 가상적인 걸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상 분석을 빅데이터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여기다가 시나리오를 집어가 워디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걸 하려면 데이터 모델이나 프로세스 모델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주로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하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에서 저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바로 워디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뭐 메타 모델을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공학 체계 분석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원종 분석에서는 주로 이벤트를 분석하게 되고 워디프 예측 중에 제일 좋은 걸 뽑아내는 것을 최적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왼쪽의 경험 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하는 기납적 방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연역적 방법이 시스템 과학에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거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뭘까요? 결국은 분석 예측 범위를 보게 되면 가상 운용 데이터가 제일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범위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되고요. 이 데이터를 모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센서를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겠죠. 운영 데이터는 제일 크고 현재 데이터는 이 정도고 수집된 데이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쪽 우측과 좌측의 특징은 좌측은 경험한 데이터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우측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건 뭐가 됩니까? 좌측하고 우측의 분석, 예측, 최적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간단한 자동화를 할 때와 최적화를 할 때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요 그림을 보면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실체계의 범위 내에서 최적화인 거하고 이 데이터 모델의 최적화인 거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의 최적화는 값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헤이비어인데 우리가 실제 동작 범위가 달라서 값들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과 최적화가 완전히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경우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융합해서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으로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만드는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이나 혹은 우측인 경우는 메타 모델이 되겠고요. 좌측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 실제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면 우측은 경험하지 못한 가상 데이터가 포함된 서비스인데 이렇게 했을 때의 우리한테 오는 이점은 여러 가지 가상 운영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 운영 상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를 다 모은 상태에서 기계 학습하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해석할 때보다도 굉장히 신속한 시간에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예를 하나 보게 되면요. 이 터미널이나 항구 디지털 트윈은 실제 이해 당사자가 고객과 업체와 기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응답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기계학습 데이터를 현 운행 기반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납적으로 얻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운영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현 운영은 주로 운영 이력 데이터나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혹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보거나 실제 터미널 항구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현 운행 기반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의 운용 조건을 바꾸어서 다양한 실험을 한 것을 다시 우리는 빅데이터화하면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융합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대개 이와 같이 구축을 할 겁니다. 왼쪽은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 오른쪽은 시뮬레이션 서비스, 중간은 공간 정보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AI 기반에서 하는 것은 현재 운용 상태에서 분석, 예측, 최적화 이 정도가 가능하고요. 실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기반에서는 현재 운용 플러스 변경된 운용에 대해서도 분석, 예측이나 최적화, 고장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만들어진 서비스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는 스마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제시한 느셀 교수의 서비스 수준에 의하면 이것들이 공간 정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정보 서비스밖에 안 되고요.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는 지식 서비스가 최대가 되고 시뮬레이션 기반 서비스는 지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지혜 서비스 핵심 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의 행위 모델이 시뮬레이션 모델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고 그런 것들을 위한 개발 및 운용 플랫폼은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